경인방송 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영입니다. 정치마푸쇼 박상병 사평론가 김은경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초빙 교수와 토론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 대통령 탄핵 전국 향후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평론가님, 네. 앞서 우리가 지금 계속 경호처가 압수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것이다 라고 하고 논란이 되는 바로 조항이 형사소송법 110조하고 111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또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해 주는 시간 좀 가져볼까요? 네, 그동안에 이제 대통령실은 국가 안보와 관련돼 있는 그 특별한 구역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에 압수수색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 형사소송법에 보면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을 항상 내세운 거예요. 뭐냐면은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성의 없이 압수수색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예. 형사소송법에. 그래서 대통령실의 경호실장이 반대하면은 경호처장이 반대하면 못 들어가요. 군사상, 공무상 비밀이니까. 그렇죠. 대통령 관저는 뭐 그 비밀 지역은 분명하니까. 예. 그래서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체포영장은 달라요. 체포영장은 이런 조항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압수수색은 불가능하지만 체포영장은 막을 수가 없는데 이번에 친절한 이순영 판사가 따로 이 110조, 111조가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않는다. 그러니까 이걸로 막지 마라. 그러니까 원래 안 되는 데다가 판사까지도 같이 이 내용을 적시해 주니까 완벽하게 이번에 막으면은 막는 위법이죠, 사람들이 위법?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거예요. 두 사람 이상이 방해하면은 또 이거는 또 특수 공무집행 방해예요. 예. 그래서 앞서 제가 큰 버스 세 대나 불러가지고 막으면 다 끌고 가야 된다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그러면 뭐 여러 명 우르르 가면요, 막으면 경호처 직원들도 체포되는 거고. 당연한 거죠. 또 막으면 또 체포하고 이렇게 하나둘씩 다 체포한 다음에 뚫리면 가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서. 그렇죠. 그래서 박정준 경호처장은 군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경찰대 출신이에요. 경찰대 출신이죠. 출신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상당히 엘리트입니다. 법을 안단 말이죠. 법을 안다고 하면은 무리까지 하면서 그냥 순순히 네 오세요 이거는 아니겠지만은 일정 정도 막는 폼을 보여주면서도 결국은 막을 수가 없다. 본인도 국민이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본인도 정치 인생이 있는 것이고 또 자기도 자존심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막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뒷감당 해야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순순히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공수처의 수사위원회에 들어가면은 체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호청은 뚫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영장을 가지고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러 갔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지금 영장 유효 기간이 1월 6일까지입니다. 6일까지면은 그러면은 평일날에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은 이제 오늘 아니면 내일이 될 것이고, 주말이면은 이제 4일, 5일이 이제 체포가 되지 않겠냐라고 지금 언론에서는 좀 점치고 있는데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 과연 체포될까요? 평론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체포되죠. 체포됩니까? 네네. 체포 영장이 발부가 된 상태고 지금 이제 시기의 문제는 여러 가지 좀 조율과 좀 여러 가지 계산은 좀 필요할 것 같아 보이지만 어쨌든 6일 안에는 체포가 저는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이제라도 새해 첫날부터 이렇게 끌려가고 뭐 이런 모습보다는 좀 순순히 자진해서 출석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너무 좋겠지만 저는 그건 정말 우리 머릿속에 있는 희망사항이죠. 희망사항일 뿐이고 지금까지 윤석열은 최악의 선택만을 해왔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최악의 선택을 할 거라고 믿어요. 믿어요?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좀 징조가 있잖아요. 1일 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이 여러분이 누굽니까? 극우 지금 극소수의 극우 지지자들이 지금 관절을 에워싸고 있고 지금 그들은 나를 밟고 지나가라 라는 지금 태도로 지금 밤새 지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들을 선동해서 자기의 신변을 지키려고 하는 윤석열의 의도가 이미 드러났다. 그런데 순순히 출석하겠습니까? 자진 출석하겠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결국엔 아까 말한 대로 이 방어선이 뚫려서 체포되어 갈 거라고 봅니다.
아니 뭐 자진 출두할 거 있었으면 뭐 세 차례 소환에 뭐 불응했겠습니까? 그렇죠. 뭐 지금 네. 체포영장까지 나온 마당에 뭐 그것도 그렇지만 저는 자진 출석한다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김웅근 교수님의 예. 주장에 반대. 자진 출석한다. 왜? 수갑 착수하면 쪽팔리지 않습니까? 자진 명색이 현재 대통령이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현재 대통령이 예. 공수처 수사위원들에게 수갑 차가지고 끌려가는 모습이 이게 나라 망신이 아니라 이걸 5천년 역사를 스스로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제는 게임은 끝난 걸 알아야 돼요. 윤 대통령은 발악해봐도 소용없어요. 게임 끝났어요. 또 앞으로 헌법재판관 한 명 더 임명될 수밖에 없어요. 게임 끝났다고요. 그러면은 공수처에 가서 나름대로 지금 대통령은 대통령 신분이니까 예우가 있습니다. 예. 대통령 예우를 받아서 가서 수사를 받는 것이 본인과 또 수사 요원이 아니라 이 나라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마땅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길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예. 비공개적으로 나가서 네. 수사를 받는 것이 제일 좋고 예. 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갑 차가지고 끌려가는 모습 국민들도 본인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예. 방법은 그밖에 없다. 그래서 거기에 한 표. 아니 뭐 자진 출두한다 하더라도요. 뭐 이제 수갑 차고 가는 모습이 안 나온다는 것뿐인 거지. 또 자진 출두하면 거기서 뭐 체포 뭐 구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률적으로는 체포죠. 그러니까 네. 이게 중요한 거는 체포보다도 우리가 검찰청 갈 때 예. 조용히 지하로 가가지고 수사받는 거하고 그 앞에 서가지고 팔짱 껴가지고 카메라 그런 거랑 팔짱 다른 끼가지고 거니까요? 다르잖아요. 앞에 수건 둘도 말아가지고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도 대통령이잖아요. 네. 그죠?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그런 모습 보이지 말고 그 공수처 수사팀들하고 협의를 해서 내가 언제 갈게. 예. 밤에 갈게. 예. 예, 가라. 그러면 그 조용히 가면 되잖아요. 그 가서 주소받고 오면 되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다음 주부터 이제 탄핵 절차가 본격화됩니다. 예. 게임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뭐 높지는 확률은 물론 높지는 않지만은 그게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체념 상태에서 아이 다 끝났네. 에이 그럴 바엔 차라리 그냥 알아서 가는 모양새도 좀 세워야 그럴 되겠다.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럴 수 있다는 얘기신 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번 체포영장 수색영장 발부에 대해서 국민의힘 반응 어떻게 지금 뭐 얼추 이야기 나왔습니다.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다 끝난 거 아니겠느냐라고 원내대표 발언도 있었는데요. 지금 국민의힘 반응 어떻게 보세요? 지금 체포영장 발부뿐만 아니라 지금 그 재판관 2명 임명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정말 예상 밖의 유감 표시를 하고 있어요. 전 가만히 있어야 되는 당인데 이렇게 이 권성동 뭐 대표도 독단적 결정에 대해 유감 이렇게 표현할 일인가? 대통령실 정진석 실장 이래 뭐 모든 참모진들이 사의를 표명할 일인가? 정말 저는 이런 상황에 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나 그 친윤들이나 대통령실이나 다 똑같다. 지금 이 체포영장 발부는 말씀드린 대로 이 그동안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에 한 겁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이 국민이기 때문에 이제 똑같은 절차를 밟은 것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내란죄에 대한 부분들이 관련자들이 다 지금 영장이 발부돼서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본인만 지금 이 관저에서 이렇게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하는 것이 이게 정말 그동안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나마 할 수 있는 행동입니까? 저는 정말 앞으로라도 평론가님 말씀대로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저는 이 체포영장 발부도 발부지만 이 재판관 임명에 대한 이 국민의힘의 이 반응은 정말 이 용서할 수 없는 이 국민의힘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왜 2명을 임명하는 절차에서 국무회의에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국민의힘이 지금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계엄은 국무회의를 통해서 적법하게 이게 실행이 된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내란죄는 아니라고 탄핵은 안 된다고 말하면서 이 재판관 2명에 대한 임명 또한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 집단이 집단 체면이 걸린 게 아닌가. 제정신이긴 한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앞으로 국민의힘이 이런 계속 행보를 저는 보일 것 같아서 이건 당을 말아먹는 일이 아니라 국가를 망하게 하는 길이다.
정말 국민의힘이 빨리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만은 추가적인 이제 행보는 하지 않겠다라고 또 밝혔기 때문에 어쨌거나 지금 국민의힘 스탠스는 그런데요. 평론가님, 다시 좀 아까 그 얘기를 좀 더 자세히 나눠보자면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쨌거나 3명 중에 2명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임명할 것이라고 지난번에 예상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최 권한대행의 결정, 어쨌거나 3명 다 임명한 것도 아니고요. 2명만 임명했단 말이에요. 이런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할 만할까요? 그런데 최상목 대행은 지금 경제 상황을 알아요. 예. 또 올해 국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고 있기 때문에 한독사가 차원이 달라요. 이 사람도 법을 공부한 사람이고 내부의 법 논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환히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국민과 싸울 수는 없다 해서, 그러나 또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이기 때문에 여당이라든지 여권 분위기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3명 중에서 2명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잘못한 거예요. 대통령은 3명 다에 대해서 선택할 권한이 없어요. 이것이 삼권 분립이에요. 이거는 국회 몫이에요. 누구는 예쁘네, 오케이 임명하겠습니다. 누구는 이거 내한테 기분 나쁘친 건데 임명 안 해, 이럴 수 없어요. 대통령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근데 왜 두 명하고 한 명은 왜 안 하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나름대로는 꼼수고 절충점을 찾는다, 또는 여권에 대한 나름대로의 메시지로 나도 이렇게 고민해가지고 그냥 일대를 했잖아, 이렇게 균형을 잡았다 얘기할지 모르겠으나 그 자체가 사실은 위법 행위예요. 지금까지 3명을 추천했는데 누구 2명만 고르고 1명 안 하는, 이 무슨 특별검사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잘못된 것이고, 그러나 앞으로 1명 더 하려 할 수밖에 없어요. 우원식 국회의장도 권한쟁의 심판을 한다고 하니까 이건 답이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면은 국민들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이제는 미래를 생각해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은 빨리 잊어야 된다고요. 이 난국을 빨리 돌파해야 우리한테 2025년 올해가 그렇지 않죠, 지금 을사년인데 희망이 있는 것이지, 계속 이런 식으로 우겨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앞서 제가 고양이한테 쫓긴 생쥐 같다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뭐든지 물어뜯는다고요. 죽을지도 모르고 지금 그런 상황을 저는 이해를 해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지금 윤 대통령을 보호해야 되지,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감옥 가세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내부 논리는 그래, 지금까지는 됐다, 어느 정도는 이제는 국민을 봐라, 이제는 게임은 게임 오버됐다. 근데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최다행 얘기는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명 안 했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합의가 오라는 얘기를 쓰지 않았습니까? 우원식 의장이 그랬어요. 합의된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우원식 의장은 또 합의가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미 11월 22일에 국회 목 3명 중에 민주당이 2명, 국민의힘이 1명으로 이미 합의가 된 겁니다. 합의가 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찬대 원내대표도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게, 이건 정말 이 헌법에 대한 몰이해, 상권 분립에 대한 몰이해에서 시작된 최상목 대행의 잘못된 결정이라고 지금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3명은 어쨌든 국회 몫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3명을 다 임명을 하든지 아니면 다 임명을 하지 말든지 이렇게 가는 것까지는 뭐 최 대행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만 여기서 누구는 거부하고 누구는 임명한다라는 것은 정말 이거는 굉장히 문제의 소지가 큰 결정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지금 크게 반발을 하는 것이고,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좋은 소리를 못 듣고 있잖아요. 지금 좋은 소리 듣는 데가 하나도 없죠. 그렇죠. 물론 이게 본인의 탄핵도 피하면서 윤석열도 배려하는 뭐 이런 나름대로의 고유직책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는 잘못된 결정이기 때문에 바로 다시 잡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8명의 헌법재판관을 통해서 뭔가 기각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려고 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이번 이 탄핵 사안이야말로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인용이 안 될 이유가 없어서 저는 이 헌법재판관 8명이 전원 합의로 인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의 이런 최대항의 이런 2명 임명에 대한 민주당 입장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 평론가님 궁금한 게 하나가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금 오르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런 겁니까? 해석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두 가지 경향이 있는 거죠. 하나는 윤 대통령이 지금 버티다 보니까 조금 더 버티면은 이거 귀환할 수 있겠는데? 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윤 대통령도 지금 싸우겠다 그랬잖아요. 국민의힘도 싸우겠다고 얘기하고 똘똘 뭉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지층을 결속한 효과가 있는 거죠. 그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번 윤 대통령 탄핵을 통해서 보수의 괴멸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보수는 괴멸돼 버렸어요. 2030이 완전히 돌아서 버렸어요. 4050은 옛날에 돌아섰고 예. 2030은 돌아서고 이제 국민님이 기대할 수 있는 거는 60대 이상, 그것도 60대 중반 이상 밖에 없다고 얘기하면 모든 선거 게임 끝난 거예요. 이 위기 속에서 보수는 더 똘똘 뭉칠 수밖에 없어요. 보수의 기물 이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뭉칠 수 있는 거는 최악의 그 또한 보수의 고육지책이다. 아. 그래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예. 뭉치자 다 죽는다. 요즘 오징어 게임 2도 뭐 인기가 있다고 그러는데 비슷한 예. 분위기죠. 아니 이런 거는 있을 수 없습니까? 이제 민주당의 이제 탄핵 주도에 대한 피로감 아니면 국민들 이런 거에 대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아니면 전국이 이렇게 경제가 안 좋고 이런 영향 미쳐서 국민님 지지 오른다 볼 수는 없습니까? 있지만은 예. 줄기는 아니죠. 가지가리에 불과한 거죠. 하나의 어떤 그 사석에 불과한 거죠. 아, 큰 틀에서 네, 지금 네, 결서 그건 보수의 아니죠. 계멸을 막기 네, 위해서 임시 지금 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 오르는 그렇죠. 것이다. 전체 국민 여론은 지금 이 상황을 빨리 끝내라고 하는 것이지. 예. 뭐 민주당 너무 많아. 이래 사람이 몇 명이 되겠어요. 빨리 가지 빨리 끝내라는 얘기가 우리의 정치 경제적인 불확실성을 더 예.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지. 민주당 너무 많아. 그럼 아예 없는 건 아니겠지만은 예. 별거 아니다. 그거는 가지치기에 알겠습니다. 불과하다. 네. 지금 이 탄핵 정국은 결국에는 윤석열로 인해서 비롯된 일이지 민주당이 무리하게 추진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탄핵의 이 배경에는 이제 국민들의 정말 열렬한 지지가 있었다라고 저는 예.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이유는 아닐 것이고 저는 첫 번째 이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정말 맞는지 왜냐하면 이 비슷한 시기에 여러 곳의 이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히 차이가 큽니다. 뭐 20% 나오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있고 30%, 36% 막 나오는 지지율이 있고 예.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지지율이 좀 일시적인 것이고 또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너무 이 격차가 큰 걸 봤을 때 이 신뢰할 만한 이 지지율은 아니다. 그러니까 예. 실제 정말 국민의힘을 국민들이 그렇게 지지하느냐? 저는 사실은 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이 보수를 결집하는 예. 것 중에 하나로 자꾸 내세우는 게 이재명 대통령 론인 것 같아요. 이재명은 안 된다. 예. 이재명의 대통령은 막아야 된다라는 걸로 지금 보수를 집결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거 아니면은 사실은 정상적인 어떤 이 사고로 국민의힘을 네. 지지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지지율이 올랐다라고 한다고 하면 극우 지지자들, 극우 보수 세력들이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그런 것으로 좀 그 프레임으로 지지율을 조금 예. 올리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예. 간단하게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 얘기 좀 잠깐 해볼게요. 전 대표인데요. 지금 구속 중에 있는 상황에서 27일 옥중 서신을 보냈습니다. 윤석열 탄핵과 일당 처벌은 정파적 문제가 아니다.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다라는 옥중 서신을 또 보냈는데요. 요거는 뭐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조국 대표는 옥중에서 서신을 쓰면은 그것이 언론에 보도될 만큼 예. 우리 사회에서 영향이 있는 것은 참 본인한테는 다행스러운 일이죠. 예. 그러나 저는 너무 좀 지나치게 이 정치 문제에 잠깐 나서는 거는 본인한테도 저는 유리하다 생각하지 않아요. 본인은 옥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한 번 정도는 이제 메시지가 필요해요. 예. 너 말고 옥중 정치를 옥중 서신 정치를 하는 것 같아. 이거는 예. 사실 조국 혁신당의 소속 의원들한테도 부담이 되고요. 예. 지금 여론도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한두 번 정도 계속 이렇게 가버리면은 예. 국민들 정말 짜증. 이 사람은 이제 죄인이에요. 예. 네 일이나 잘하세요. 당장 이런 얘기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 논리에는 전 동의해요. 예. 조국 대표가 갖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또 지금 이 엄중한 상황에서 자기 모습을 내서라도 예. 당연히 존재감을 키우려는 건 알겠으나 예. 그 또한 과유불급이다. 그런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뭐 옥중 과유불급. 계속 내지만 과유불급이란 말이 딱 맞네요. 네.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예. 조국 전 대표야말로 윤석열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지만 저는 조국 당과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과 국민들을 위해서 이런 메시지 내는 거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예.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 보세요. 지금 계속 하루가 다르게 지금 목소리를 내면서 이 당내와 좀 전국을 조금 어지럽게 만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필요한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이 옥중 서신에 담긴 내용도 예.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는 범죄자예요.
예, 하루빨리 지금 이 상황을 끝내는 것, 즉 탄핵 정국을 끝내는 예. 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저는 충분히 조국 예. 전 대표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 저는 국민들한테 필요한 메시지다. 알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전 대표의 옥중 서신에 관한 얘기까지 나눠봤고요. 끝으로요. 한 1분 정도 시간 남았는데요. 내란으로 인한 12.3 내란으로 인한 탄핵 정국 지금 해를 넘겨서 지금 한 달이 됐습니다. 가장 최선 그리고 신속한 사태 수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가, 그리고 뭐 앞으로 국내 정치에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각각 한 30분 정도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평론가님. 네, 저는 이번 상황을 보면서 특히 사실 저는 2030 세력에게 실망한 케이스거든요. 예. 2030 정말 걱정이다. 나라가 가서 더 어려워지는데 네. 미래가 더 훌륭해야 될 텐데 더 걱정이 됐는데 이번에 계엄 사태를 지켜보면서 2030한테 푹 빠졌어요. 그들이 그 여의도에서 그 응원봉이라 그러죠. 예. 그거 응원하면 춤추고 돌아가는 거 보면서 야, 내가 잘못 봤구나. 우리 2030 참 위대하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의병들이 일어났습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은 춥지만은 곧 봄날이 올 것이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지금 내란 사태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안에서 서로 싸우는 또 내전 상황까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있고 헌법재판소는 9명을 충족하지 못했고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은 또 다시 폐기될 위기에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을 빨리 저는 종식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은 이제부터라도 조금 협조를 해라. 그리고 탄핵 심판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전국의 안정을 찾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최선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을 출연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상병 사평론가, 김은경 인하대 초빙 교수였습니다.